관료세계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학벌을 그렇다게 만들고 고급진 대학을 나와서 미국 유학을 다녀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최상목도 미국에 와서 무슨 그 코넬 대학인가 뭐 거기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 받았다는데 어떻게 보니까 경력 보니까 1년 만에 받았어요. 그렇게 이게 학벌을 따놔야 됩니다. 그래야 관료세계에서 출세합니다. 근데 그 최상목의 그 실력은 진짜 무식한 놈이야. 무식한 놈. 말하는 거 보면 알고 그 일한 결과물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 수 있어요. 하버드를 나왔다는 한독수도 똑같은 놈입니다. 직무수행은 펑크나지 않은 수준에서 중간 정도로 하고 문어발식 인간관계를 맺고 이게 뭐냐. 이게 다른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몇 개의 줄을 잡아 아첨과 의전의 기술을 발휘한다. 이게 뭡니까? 역사의식도 시대정신도 국민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전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없이 자기 기만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관료세계에서 출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의 유형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393강에서 악의적 거짓말이 있는데 윤석열이죠. 과장된 거짓말이 있는데 명태균입니다.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패거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헤어질 결심을 했는지 모르죠. 헤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 모호한 거짓말. 이제 가면 갈수록 드러나요. 최상목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제 오늘 최상목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호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뭐 외교적 언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고, 자, 이런 거짓말들이 있는데 거짓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최상목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거짓말 읽는 법. 독일 책인데 독일 슈탕네트라는 베티나 슈탕네트라는 이 철학자가 66년생인데 이분이 쓴 글인데 거짓말 읽는 법. 그러니까 류겐 레젠. 레젠이 동사로 썼는지 아니면 명사로 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명사로 썼으면 거짓말 읽기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김희상 선생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95쪽과 96쪽에 나오는 책이에요. 요 책인데 요거는 이제 출간된 지 19년이 됐어요. 그 예전에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독일 학자들이 쓰는 글은 이게 수필처럼 쓴 건데도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 뭔가를 하려면 다시 가서 주어하고 동사와 그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면서 한 문장으로 형성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 학생들이 독일 애들은 그런 문장을 많이 보고 이제 학교를 다녔을 테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문장이 뭘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몇 번 다시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책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번역자가 엄청 고생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 무슨 말인지 다 알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다. 자유가 있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인간,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자유가 있는 인간이 함께 이뤄내는 작업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 생겨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일종의 상품을 제시하며 구매해 달라고 호소한다. 물론 이 상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미리 구상해둔 이득이 함께 계산되어 있다. 이게 문장이 길어요. 독일 사람들이 쓰는 문장. 그것을 같이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이득을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자기 상품을 판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속에 전략적으로 얻어낼 만한 이득이
심어져 있다는 말이지.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허구가 현실이 될 때 비로소 거짓말은 성립한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이를 귀담아 듣는 청중이 함께 벌이는 이 기묘한 게임으로 비로소 거짓말은 사건, 곧 세계 안의 문제로 자리 잡는다. 일단 두각을 나타낸 거짓말은 계속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한 사람과 무관하게도 지속하며 존재할 수,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거짓말은 거짓말한 사람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은 거짓말한 사람과 무관하게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야. 일단 거짓말이 생겨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정은 아주 간단하다. 인간이 서로 진실을 기대하는 일이 절대 없으며 진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 없으며 의심스러운 경우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세상에 거짓말은 존재할 수 없다. 진실을 기대하는 일이 절대 없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경우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세상에는 거짓말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책의 끄트머리에 다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다가섰을 때 이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솔직함은 철학자의 꿈이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그 역사자인데 함부르크 대학에서 젊은 시절에 칸트의 근본적 악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어요. 그 함부르크 대학에서. 그래 솔직함은 철학자의 꿈이다. 그래서 칸트에 대해서 전문가죠. 이분은. 그래서 이 책 곳곳에 칸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근본적 악, 근본적 라디칼레 말리라고 하는 라디칼리스 말레라고 하는 말리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근본적 악에 관한 칸트의 설명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솔직함은 철학자의 꿈이다. 세상에 거짓말이 줄어들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랴. 거짓말이 우리의 생각을 근본부터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진실의 힘을 바라보는 믿음도 커질 것이다. 생각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맥락을 믿기 시작하면 그럼 마침내 누구나 생각이라는 수고로운 작업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게 아닌가. 문장이 길어요. 생각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맥락을 믿기 시작하면 그럼 마침내 누구나 생각이라는 수고로운 작업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게 아닌가. 이제 솔직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함은 철학자의 꿈이죠. 모든 생각, 모든 깨달음, 모든 인식은 인간이 행동에 나서며 그것을 무시해버리기로 결정한다면 헛될 뿐이다. 가장 영리한 존재가 자기 이성을 오로지 나쁜 일을 꾸미는 데만 쓰려고 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은 따로 없다. 영리한 존재가 자기 이성을 오로지 나쁜 일을 꾸미는 데만 쓰려고 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마저도 거짓말할 권리를 주장한다. 그 사회가 거짓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 그 말이죠. 개인도 공동체도 거짓말을 하찮은 죄라고 부르게 된다.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뭐 이런 정도는 그냥 받아 넘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거짓말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도 반드시 처벌하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다? 중한 거짓말인지 경한 거짓말인지에 불문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경중을 따질 것도 없이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파면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조국이 윤석열의 거짓말을 그대로 싸고 돌았고 그것을 문재인이 또 허락해줬고 문재인도 같이 싸고 돌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깨달음, 모든 인식은 인간이 행동에 나서며 그것을 무시해버리기로 결정한다면 헛될 뿐이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깨달음, 인식,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나면 괜찮은데 그런 행동을 무시해버리기로 결정한다면 헛될 뿐이다. 가장 영리한 존재가 자기 이성을 오로지 나쁜 일을 꾸미는 데만 쓰려고 하는 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마저 거짓말할 권리를 주장한다. 개인도 공동체도 거짓말을 하찮은 죄라고 부르게 된다. 거짓말한 사람과 속는 사람, 이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함의 차원에서 올라서 생각함의 차원에 올라서서 거짓을 거짓으로 밝혀주는 이 생각함이 지닌 힘을 믿기 시작한다. 네, 중간중간에 그 문단을 끊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길게 써 있어서 거짓말한 사람과 속는 사람, 이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함의 차원, 생각한다는 거야. 생각하는 차원에 올라서서 거짓을 거짓으로 밝혀주는 이 생각함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 알기 시작한다는 거야. 저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밝혀보자는 이거야.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그 거짓말인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3부작을 썼어요. 이 거짓말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느냐. 사악한 생각이, 그 다음에 이 사악한 생각이 첫 번째 책이에요. 이 거짓말 읽는 법, League and Reason이라는 이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 이 두 번째 책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한글로. 이 첫 번째 Böses Denken이라는 사악한 생각, 이 생각, 이거는 번역이 안 됐어요. 누군가 좀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책이 그 Hässliches Sehen이라는 거. Sehen은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잡한 Hässliches, 아주 더러운 Hässliches Sehen, 추잡한 안목,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추잡한 것을 보기, 추잡하게 보기, 뭐 그런 겁니다. 추잡한 안목. 이것도 다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